공무방해죄 514번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 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515번)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순 없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516번)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헌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도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이란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 직무 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류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 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 (517번)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 한편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규정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의 집행이란 널리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죄의 보호법익이 공무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있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보호 대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의 행위 유형에 비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유형은 보다 제한되어 있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또한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공무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처벌 조항 이외에 공무의 집행을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받도록 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가 적다. 그러므로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순 없다. (518번)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했다면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출원인의 청탁을 들어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도 않는 업무에 관하여 그 일부를 담당 공무원을 대신하여 처리하면서 위계를 써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 처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의 위계 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519번) 인권옹호 직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및 죄수관계. 형법 제139조의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그 적용 대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여기서 말하는 인권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 관리에 의하여 침해되기 쉬운 인권으로서 주로 헌법 제12조에 의한 국민의 신체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인권의 내용을 이렇게 볼 때 형법 제139조에 규정된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은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 수행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인신구속 및 체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둘러싼 피의자, 참고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가운데 주로 그들의 신체적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고도 밀접 불가분의 관련성 있는 검사의 명령 중 그에 위반할 경우 사법경찰 관리를 형사처벌까지 함으로써 준수되도록 해야 할 정도로 인권옹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검사의 명령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법적 근거를 가진 적법한 명령이어야 한다. 형법 제139조에 규정된 인권옹호 직무명령 불준수죄와 형법 제122조에 규정된 직무유기죄는 각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등을 비교해 볼 때 인권옹호 직무명령 불준수죄가 직무유기죄에 대해 법조 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고 보긴 어렵고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 (520번)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의 주관적 성립 요소.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은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 처분의 표시가 효력을 잃기 전에 그 권리 없이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였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체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취지이며,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규정에 의해 가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되는 경우 또는 봉인 등의 형식이 있으나 이를 손상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주의 구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기타의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피고인이 가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또는 봉인 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이러한 법령의 부지는 형벌법규의 부지와 구별되어 범위를 조각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521번)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성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 가중범위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해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벌하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위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 가능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다.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무겁게 벌하는 구성요건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당연히 무겁게 벌하는 구성요건에서 정하는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즉,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결과적 가중범의 형이 더 무거운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공무방해죄에 관한 표준 판례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